실제 연구 총괄 책임자고요. 지금 이제 3년에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가 스마트 안전 기술 여러 가지 지금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기술 안전 현장에서 아까 말씀한 비계라든지 이런 작업 발판, 그다음에 안전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연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조금 이제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격 기준이라는 걸 했는데 실제로는 해외 쪽에다가 지금 준비하는 건 안전 역량 평가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연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건설안전 경영이랑 건설안전 보건 두 개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안전 쪽에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고요. 건설 시공 관리나 이런 쪽에서 예전에 저도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전공은 그겁니다. 제도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학술 발표대회처럼 이렇게 이제 연구 논문이 저희 적은 게 아니고 이제 되게 많습니다. 이제 일부만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과연 어떤 게 필요하냐 하는 내용들이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영국 설계자의 CDM 규정이 지금 저희가 하는 중대기업 처벌법이라든지 건설안전특별법의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하셨던 내용들 중에 스마트 기술 관련된 내용도 지금 안전관리비 계상이라든지 스마트 기술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 있느냐, 아까 말하는 행동분석, 워커의 비헤이비어에 관련된 스터디도 하셨고요. 장비 디바이스 웨어러블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CDM에서는 그런 걸 정하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설계 전문가의 안전보건 지식이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걸 가장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게 디자인, 설계에서 우리나라 건축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실제 안전설계를 알고 지금 하고 있느냐 아주 근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발달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이거를 3년째 이제 고군부터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싱가포르, 미국, 이렇게 호주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는 초입 단계 수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안전 기술이 센서링 기술이라든지 리모트 기술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5G 기술 같이 미국에서 쓰고 있는 기술이 실험으로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연구 논문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해외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랑 유사한 게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벤치마킹 하는 데가 현장 가서 보는 데가 싱가포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외국에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잘하고 있다. 국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더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들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형식을 파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를 예를 들면 위해 위험 리스크 설계 결합 파악 같은 경우 실제 안전난간 때나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줄거리를 어디 위치하느냐 설계 때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기술을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상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박스 부분만 저희 나라는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인데요. 이걸 보고 앞쪽 부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저희는 맨 마지막에 파일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리코드, 킵 더 리코드를 잘하는데 실제로 세이프티 파일을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현장에 약간 가서 아까 동작 분석하신 분들 보시면 모션 분석이나 이런 걸 보시면 실제로 저런 것들 보면 다 나와야 될 내용인데 실제로는 비계 종류마다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 시간, 생산성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제 거에서 너무 많이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시스템 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외국과 똑같이 정부에서 이렇게 이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제도로 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 연구과제 낼 때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 낼 때 했던 내용들인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중대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최소화 같은 경우는 아까 동작 분석에서 기본적인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팩터를 찾아내시기에는 아마 좋을 겁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아까 어떤 분이 발표했는데 미국에 오샤에서 나오는 사고 사례를 발표하셨는데 저희 나라 사고 사례 가지고 그 비교 분석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세이프티 디자인의 5K 엘리먼트라고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세이프 워크에서 한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가 뭐 넘버 1, 넘버 2, 넘버 3 있는데 실제로 넘버 3에 있는 knowledge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 기술 접근하기에는 아마도 가장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는 아까 말한 동작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실적 데이터로 써가지고 위험 동작이 이상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 allowable한 부분들에 대한 인덱스를 제시하기에는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연구 내용들이었고요. 예, 이제 원래 여기 세이프티 디자인 컨디션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저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knowledge, skill and experience required가 필요한데 저 부분이 우리나라는 너무 low 해가지고요. 실제로는 이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많은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기술이 아무리 발달돼도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단위, 책들이나 이런 논문에 보면 단위 프로젝트에서 사이트에서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 수준이 올라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연구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결과가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다섯 번째 넘버 5에 보면 세이프티와 릴라이러빌리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는 릴라이러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기술과 뭐 여러 가지 센서링 기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나라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이 학술 발표될 때 논의를 해봤던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현업 전문가들이랑 논의를 해봤는데 제도 수행이 발주 형태부터가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 방식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협력회사에서 한 대가 뭐 이런 방식,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DF 수행할 때 직관적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자의 수행 자격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급 고급 기술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전 수준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장 시공 기술 수준으로 높게 있기 때문에 돼 있지 않고요. 오른쪽에 보면 입찰 방식이나 설계공사 시공 입찰 시 설계자가 검토할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연구하시는 연구자 입장에서 보시면 항상 뭘 개선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제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개선이 들어가 있는데 현장 수행 중심이 가운데 있습니다. 현장 수행 중심으로 못 하고 있고요. 설계자 안전 역량이 없는데 설계자가 지금 비계 도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법에 나와 있는 거나 지침에 나와 있는데 벗어나게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동작 분석하셨잖아요. 그죠? 시스템 비계 설치랑 일반 강간 비계 설치랑 다 틀리거든요. 흑막이 가시설도 틀리고요. 그런데 우리는 연구는 그렇게 표준화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설계자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건설 관리 쪽에서 주로 각 학교 그러니까 연구실이 다 CIC 연구실, 한양대학교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보는 거는 지금 빨간색 부분 설계자 안전 역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인포메이션 트랜스퍼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연구는 뒤쪽으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는 실제 설계 회사의 설계자랑 직접 대표 설계사랑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벤심으로 지금 실제 참가자 그러니까 설계 회사의 참가자들 설계자들의 참가와 그 다음에 회사가 직접 참가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안전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벤심으로해서 캐주얼 루프 다이그램을 CLD로 그린 건데요. 이게 이제 원래 장수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더 디테일하게 레벨이 거의 5, 6레벨까지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 한번 제가 학술 발표대에다가 한번 하려고 지금 분석을 해봤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가자의 레벨이 높아야 되는데 회사가 설계회사라고 해서 설계자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클래시피케이션 두 가지로 나누듯이 저도 이제 파티스페이션 레벨과 그다음에 회사 DFS 디자이너의 어떤 레벨로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내용은 조금 깊고요.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해서 실제 얼마나 설계자가 안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이프티 날러지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는 딥러닝이나 AI 기능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해서 실제 안전 데이터가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단계 연구로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계층화를 시켰는데요. 계층화를 시키다 보니까
설계자가 안전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만큼 되느냐 하면서 계층화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되게 많은 건데 이제 요약을 해서 넣은 건데요. 이거 이제 해외학회에다가 발표하려고 지금 이제 내용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퍼니 레벨과 인디비주얼 레벨 두 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티어 2와 티어 3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 3의 내용들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아까 이게 깊은 내용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자료가 있느냐 하는 레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가이드나 매뉴얼까지 레벨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내용은 좀 많습니다. 이제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내용이 과연 우리가 가정으로 해서 가설로 해서 만들어진 내용인데 실제로 그럼 이게 도움이 되겠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설계자는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 내용을 모르겠죠, 그죠? 당연히 모른다는 게 보통 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일반사항과 제도 이해도 제도 수행 기준이고요. 전문가 일반사항 같은 경우 이 설문조사 자체도 25년 이상 30년 된 사람 아니면 설문지를 안 받았습니다. 아예. 예. 왜냐하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요.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자한테만 받았고요. 실제 내용은 설계에서 안전영역 상위 기준에는 1, 2, 3, 4, 5, 6, 7의 큰 항목이 있고요. 참여자 안전에서는 저렇게 설계자, 구조설계사, 사업관리자, 건설 사업관리자, 그 다음에 건설안전 전문 컨설턴트, DF 수행 전문가, 시공 전문가, 설계 용역 업체가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보고서 업체라든지 구조설계에서도 보고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설계 측면과 참여자 측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실제로 탑에 있는 항목입니다. 항목이 3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1대1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드리지 못한 이유가 지금 통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S에서 통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차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의도가 되어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담당 분야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린 건 DFS 수행 시기가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지금 국토부나 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좀 없고 해서 35%가 실시 설계 50%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제도 필요성은 보통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인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24%와 18%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행 방식은 뭐 투입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수행 질적 측면 한번 보면요. 수행 질적 측면을 보면 보통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결과가 뭐냐면 형식적이라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한다는 게 돈이 아니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이 제도를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젊은 우리 후배 연구자들한테 그런 부분들 좀 더 노력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파이 그래프 보시면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는데 2016년 그때 연구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육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지금 계속 3년 반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와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격 수립 필요성보다는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설계자가 DFS라는 어떤 안전성을 검토하는 모든 안전성을 검토하는 내용에 자격이 되려면 안전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세이프티 컴피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라이블리티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거 쭉 보면 이제 설계에서 안전 역량도 떨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하나만 일단 돈이니까 조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 수행을 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죠? 왜냐하면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벨,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 아웃풋에 대한 레벨에 대해서는 전혀 퀄러리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렸을 때도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젊은 연구자분들이 했던 수행 지원 툴이나 지원 시스템이 스마트 안전 시스템들,
스마트 무슨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대부분이 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게 그래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해서 거의 90%에서 100% 된다 그러면 아마 스마트 안전 그것도 안전관리비로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술들이 선진국보다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아마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냐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요거만 잠깐 하나 설명을 더 드릴게요. 시간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항목이 많죠, 그죠? 설문이 이렇게 이 안에도 또 많은데 실제로 3D BIM 기술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설계 회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29.4%가 DFS 수행할 때는 도면을 반드시 그려야 되고 어떤 발주는 공공 발주는 BIM으로 설계를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외주주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확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건축사나 일반 토목 건축 설계회사에서 한다 그러면 아마 내용은 달라질 건데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아마 3D BIM 기술 활용이라든지 안전 쪽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네 번째 보면 유해이용 관리 계획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네 쪽에서는 이 제도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DFS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 몇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러면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스템이나 툴들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질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제도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제도들은 결국은 항상 말씀하시는 실효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현업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실효성 있는 연구가 더 돼야 되지 않냐. 저는 이거 3년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들어와서 미국에서 2년 여기서 3년을 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좋은 결과들 저희 쪽에서 연구진한테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보고 워낙 늦게 좀 밀려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들이 실제로 제도상에 언젠가 설계 기준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에 나올 수 있으면 아마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더 스마트한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도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닿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서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